북한이 그만큼 빚이 많아요. 러시아의 구소련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푸틴에게 지원해 줄 나라가 없어요. 푸틴하고 많이 부대꼈던 국가나 단체들은 러시아의 성격을 알아요. 근데 정은이는 몰라요. 저 애송이 너무 위신 없다니까 푸틴 도와주면 자기도 어떻게 동급의 어떤 국가 지도자의 타이틀을 쓸 수 있다는 애송이다운 망상을 갖고 도와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절대 저게 안 말려요. 저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기순한 탈북민 김길선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의 전쟁 준비 단위인 국방과학원에서 17년 동안 정책 담당 기자를 했어요.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에 다른 죄에 걸려서 수령 모독죄,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주 당중앙리 10호실에 연금대 가서 10호실에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아무 사람이나 잡혀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딸이 하나 잡아가는 것도 그때 당시 김정일이 사인에 위해서 잡아갔댔어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취조받고 추방됐다가 대한민국에 귀순한 김길선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놓고 볼 때 멀리 국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서쪽으로 나토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중동 쪽에 가까운 나라들에서 지원받으면요 그 나라까지 조맞게 돼 있어요. 제일 분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고 어느 세계도 조용해 본 적이 없는 지대가 그쪽 지대예요. 2차 대전 무슨 전쟁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원에 대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이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극동에 정말 오지에 있는 김정은한테 손을 내민 거죠. 우크라이나 침공 전선 나토하고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따위가 지원했다고 해서 나토가 이란이나 기타 그 중동 국자 근방에 설안한 국가들이 러시아에 지원 것에 대한 위험도와 김정은 따위가 지원하는 위험도를 레벨이 다르게 봐요. 이거는 고위험도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없어요.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를 놓고 볼 때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보고는 그렇게 못해요. 북한이 그만큼 빚이 많아요. 러시아의 구소련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준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러시아는 어떤 경우도 이런 데 대해서 과거의 빚을 물고 늘어져서 후에 다 이게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김정은이 우리 그 파병값 주시오 하면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게 러시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늘 러시아는 약탈적 본성이 강하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신뢰 없이 행동한 건 생각 안 하고 원래 독재자들이 내피셜이 그래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도 푸틴 입장에서는 서쪽이 정치 경제 문화의 러시아의 중심이 다 서쪽에 있어요. 극동에는 없어요. 서쪽 지역에서는 함부로 못 빼요. 그 어떤 인접 국가들도 공동전쟁 하나의 3차 대전 사춘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려들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국동에 김정은 하나가 지원하고 어쩌고 저쩌고에도 국동 지역에 나라가 뻔하잖아요. 몽골, 중국, 북한,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은 그래요. 푸틴에게 지원해 줄 나라가 없어요. 푸틴하고 많이 부대꼈던 국가나 단체들은 러시아의 성격을 알아요. 아니, 박은호 그룹 회장도 자기 수톨리니까 암살해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말리겠다. 해주고도 죽을 수 있다. 약간만 수톨리면. 그게 푸틴이거든. 근데 정은이는 몰라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함부로 안 도와주죠. 중국도 딱 다물고 있는데 저 애송이만이 너무 위신 없다니까 푸틴 도와주면 자기도 어떻게 그 말하자면 동급의 어떤 국가 지도자의 타이틀을 쓸 수 있다는 애송이다운 망상을 갖고 도와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절대 저게 안 말려요. 그건 너희 전쟁이고 왜 6.25 때 대통 당했기 때문에. 소련이 약속을 뒤집는 바람에. 그래서 그래.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단 한반도는 대한민국도 하나, 한속,
북한도 한석이에요. 그리고 저 대국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 정전 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푸틴이 이해관계에서 놓고 볼 때는 전망적인 국익을 놓고 볼 때는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 푸틴의 수는 누구도 가늠하기가 힘들 거예요. 평면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는. 원래 러시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다고 파병 받았다고 해서 푸틴이 오늘날까지 김정은이가 진짜 침략전쟁에 파병한 그 상황이 쭉 오면서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지탄하고 공격하는 발언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함수를 보세요. 여차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버틸 수 있는 카드예요. 이미 저거는 부도 처리된 국가나 같아요.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도 안 미쳐요. 그 둘이 관계를 보면요.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없어요. 영토의 크기로 보나 뭐든 정치, 경제, 문화 물론 자유진영에 비하면 그건 낙후하지만은 경제적, 산업 역량으로 보나 북한에게서는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단 앞으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그 처리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렇든 저렇든 3년을 했던 석 달을 했던 전쟁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3년간 전쟁에서 너무 역부족이어서 김정은한테 손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러시아로서는 자기 국력을 바닥 드러내는 거나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푸틴은 줄 것도 없어요. 아마 그때 시각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우리가 파병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오면 푸틴은 거침없이 야, 너네가 우리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이렇게 나와요. 왜? 푸틴은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의 러시아는 구소련을 계승한다. 부채도 계승한다. 그 뜻이에요. 북한 같은 나라를 상대로는. 저 국제 미아나 같아요. 북한은. 그 악의성,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 비전, 국력이 개바닥인 거, 산업 역량이 0이에요. 어떤 힘도 없어요. 어느 나라를 지금 10년째 토목공사장에 내몰아요. 놀리면 안 되겠으니까. 딴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그 값으로 선진 무슨 위성 기술을 준다느니 무슨 최첨단 기술을 준다느니 그것도 받아먹을 만한 나라에 주는 거지. 북한은 줘도 못 받아먹는 나라예요. 두뇌의 견제에서 보나 국가의 두뇌의 견제에서 보나 재정의 견제에서 보나 산업의 그 경제에서 보나 북한은 사람하고 땅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북한은 국가 경제에서 나오는 수조도 얼마나 투박하고 무겁게 만드는지 몰라요. 숟가락 젓가락 북한산은 벌써 5, 6살 때까지 애들이 무거워서 들질 못해요. 그런 숟가락을 만드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숟가락도 대물림하며 쓰는 게 북한이에요. 산업 역량이 후진국 16, 17, 18세기에 머물러 있는 게 북한이에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이제 한 말을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마 때릴 거예요. 야, 저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말하나 하고. 지금 아예 멎어버렸어요. 최근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버려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또한 트럼프와 푸틴에게 버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가볍게 평명 그대로 시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버려졌다고 말한다는 건 오역이에요.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트럼프 때 벌어진 거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침략전쟁이 미국과 해상 국경이든 공중이든 육로건 관계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유럽, 나토의 앞마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데서 여기에서 목숨을 메고 달려들고 진짜 그 나토의 이념이나 유럽의 그 모든 국가의 안보 리그를 볼 땐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미국도 들어와야 우리가 한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기 싫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캐나다처럼 국경이 붙어 있다면 미국이 그러고 있겠어요?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시 공간을 봐야지. 그러나 이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콜라보라고 본 거는 정말 미국 관계에 대한 숙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콜라보 있는 게 회담 3번 하고 3번째 회담 하노이에서 앉자마자 깨버리고 나가겠어요? 그때는 상황 자체가 북한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때 국제 무대에서 순위가 좀 밀려 있다는 아니까 회담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 방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동네 전향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전달해주고, 트럼프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걸 중재 역할을 하다 나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내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선순위들에서 좀 밀렸어요. 북한 문제가. 그 북한이 가용 가능한 핵무기를 두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유사품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나라 하나 정리하는데 그때 뭐 국가 예산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담부터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반도에 그 얼간이 방자 같은 게 하나 나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해결 못하고 그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회담에 앉자마자 파토내는 걸로, 결렬시키는 걸로 충분히 보여줬어요. 지금 이기 때 트럼프 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한 거는 부채가 없어요. 일기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핵 문제 일기 때 약속하고 행했던 액션들이 있어요.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한 부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보세요. 장부의 한마디는 중천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모든 국가 지도자일수록 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인성은. 난 그런 각도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를 봐요. 그리고 나토 쪽에는 나토가 34개 나라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미국 노려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돈 대라는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 너희 앞마당은 너희가 해결하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뜻이 나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에 준해서 발언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극동 지역에는 34개 나라가 없어요. 한미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보면 나는 그렇게 늘 보거든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한반도가 흘러온 역사예요. 트럼프 임기 동안 한북미 관계를 어떤 점에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즘이 좀 해픈 것 같은데 너무 역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미 합중국이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시종일관 주문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0개 넘는데도 다 쫙박아져 있어요. 모든 2자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의 종자도 바로 그거예요. 북한 핵 문제. 이것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히 해결한다. 이것만이 최대 명분이에요. 10년째 해결 못하고 있는 명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 이런 명분을 계속 찔러대는 게 그거를 행사 안 하고 있고 명분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치명적인 액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 애송이 김정은이는 그 자유세계에 더 많은 문제들이 매일 터져나오는 순위가 계속 바뀌는 국제정세하에서의 그거는 모르고 자기가 대단히 세서 말폭탄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번에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갈 때도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나가서도 그게 다 핵무기 뭐 가용 가능하고 어쩌고 핵 위력 강화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거짓말이고 협박이라도 30년째 이러고 있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 스스로가 계속 던져주는 그게 협박이든 공갈이든 관계없이 그걸 딱 쥐고 명분으로 북한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핵도 그 법제화하고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국가 수반, 우리 핵무기는 절대 과시용, 전시용이 아니고 아주 실존용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30년째 북핵 문제를 해결 못했다면 그것 꿰들고 대화의 방법이든 뭐든 정결시켜야 돼요. 왜? 미 합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 6자 회담의 최대 명분이 북한 핵폐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두고 나가면 돼요. 잊혀도 안 지게 30년 동안 북한이 스스로 각인시켜졌어요. 그리고 다 6자, 양자 뭐 이걸 해결한다고 다 들러붙었댔어요.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끝낼 때가 됐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북한 무슨 명분으로 하겠는가? 북한은 김일성 족속은 분명히 90년대 초에 말했거든요. 핵은 곧 조선, 조선은 곧 수령님. 김일성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핵을 김일성 족속과 말하자면 등식화하고
북한 체제와 등식화한 이런 사이비 이런 악당을 그가 힘이 있든 없건 위험성이 높든 낮든 간에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는 30년째 피로도를 놓고 볼 때도 제일 눈에 안 보일 때는 원점으로 닦아야 돼요. 초기의 선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이해관계에 충실해서 가장 국가의 이념을 기준으로 정한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 이것만이 실수가 없어요. 개인 인생도 그렇다니까. 내가 보는 건 그래요. 내가 너무 멀리 너무 허망하게 얘기를 했나? 예. 지금 와서 뭐 어떻게 없앨까요? 입이 다 나왔는데 무슨 삐죽한 멍둥이가 있어요? 문제는 단 하나예요. 북핵 문제 해결이에요. 핵폐기예요. 여기다만 그 핵 문제, 김일성 족속이 핵이 곧 북한이고 곧 김일성 족속이라고 한 이상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북한 자유화의 시작이에요. 자유해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작으로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 실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대한 포부, 웅장한 포부가 우리는 이미 30년째 우리 목전에서 수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제일 먼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얼빠진 소리 하던 것들 다 무시하고 북핵 문제라고 딱 조합어가 놓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유가 북핵 문제로 다시 어떤 일각의 한반도 비핵화 그 말이 이제는 북핵 문제라고 정리해 버린 것 자체가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반드시 제거될 수밖에 없는 또 명분이 하나가 계속 대한민국 미합중국 자유세계를 계속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 적대시하는지 알아요? 김일성 족속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자유세계의 국가 이념의 독재를 전체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승산 없는 전쟁을 지 혼자 계속 하고 있어요. 정치 전쟁을. 북한 주민들도 진물이 나버린 걸.